대학교에 들어갔다는 거는 두 가지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성인이 되었으니까 놀고 싶은 자아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축학과에 입학함으로써 건축 지식을 쌓고, 그리고 건축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자아, 이 두 가지의 새로운 자아가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건축학과 특성상 이 두 가지 자아를 모두 지켜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과제가 매우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단 한 가지의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바로 본인의 욕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가 건축학과 5년의 생활을 이 하나의 영상에 압축해서 총 5가지 예시를 들어서 본인의 욕구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전부 설명드려 볼게요. 모임에 눈치 보지 말아라.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많은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학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꼭 참여하시고, 그 위에 모임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선후배 모임 뭐 이런 거는 내가 참여하기 좀 귀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제가 여기서 과감하게 정해드립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나의 본능이 가고 싶어 하느냐 안 하고 싶어 하느냐, 이거를 아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동물은 집단에서 다 같이 하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를 매우 두렵게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군중심리 뭐 이런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본성을 약간은 거스르고 나의 어떤 본능, 내가 진짜 거기에 흥미로운가 아니면은 그냥 굳이 귀찮은가 라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런 모임들은 빠지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설계 과제를 더 하든지 아니면은 뭐 책을 본다든지 셜록 현준 교수님의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이로울 것 같아요. 설계 점수만 신경 쓰면 안 된다. 본인이 처음 건축학과에 왔을 때는 거의 무슨 예술가에 빙의해가지고 나는 건축 설계로 진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나 과도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안에 있는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 예술성을 요구하는 아뜰리에에서 대형 설계사무소로 갈수록 연봉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설계사무소가 아니라 건설사, 뭐 시행사, 아니면 대기업의 설계부서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연봉 차이가 은근히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건축 설계를 하면 돈을 못 번다 이런 과감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을 한 명씩 뭐 카톡으로 대화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누구 그 사람의 특성을 잘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라는 플랫폼상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고, 근데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완벽하게 부정할 수 있는 건축 업계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 그래서 자칫 본인의 욕구가 나는 건축 설계에만 집중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양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점수라든지 이런 거를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외골수적이고 좀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속을 수 있는데 그건 사실 그냥 본인 편하자고 핑계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내가 어떤 그 나의 그 초기의 욕구가 아닌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제 5학년,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그때 정말 발목 잡는 게 이 다 성적이거든요. 성적. 유학을 갈 때도, 공기업에 지원할 때도, 대기업에 지원할 때도 전부 이 성적을 봅니다. 진짜 여러 군데 면접 다녀보면 각 학교에 만점인 학생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요. 그때 돼서 학점이 모자라는 거는 내가 설계에만 집중했다라는 영광의 상처가 아닌 흠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방법을 배워라. 여기에는 설계 수업 중에서 나의 욕구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내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고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퀄리티의 결과물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갭의 간극을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실력에 대한 정확한 메타인지가 되어 있어서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내 욕구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멋진 결과물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스킬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제가 모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설계에 투입되는 시간은 점점 늘어가고 일상생활에 대한 퀄리티는 떨어지고 그러면서 번아웃이 오는 거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그냥 설계 자체가 질려버려가지고
아예 다른 일을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진행할 때는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는 본인의 마감 욕구를 알고 마무리하는 방법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설계에서 너무 벗어나진 말아라. 건축학과를 다니다 보면은 건축 설계가 나랑 맞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뭐 한 명쯤 있으려나? 주로 번아웃 온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건축 설계에는 답이 없다면서 이제 딴 길을 막 찾아 떠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본인의 욕구에 제대로 마주 서야 합니다. 탈건을 할 거면 진짜 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과로 전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막상 이렇게 전과나 학교를 그만두진 못하고 결국 뭐 어떻게 휴학하고 뭐 하면서 5학년까지 졸업하거든요. 그러면은 건축 설계 업계로 다시 돌아와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졸업을 하든 그만두든 결국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건축 설계를 계속 하고 싶은가? 이 욕구에 정말 솔직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건축 설계가 싫다라고 떠올렸어도 진짜 그 설계 자체가 싫은 건지 아니면은 과제 양이 많아서 이런 번아웃과 압박이 받아서 싫은 건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교를 그만둘지 전과할지 확실하게 정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에너지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설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던지요. 모델링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렸으면은 라이노 그래스하퍼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속도라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하면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왜 건축학과에 들어왔는지 근본적인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 건축학과에 대해서 찾아보고 했을 때 힘들다, 뭐 돈 많이 못 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고선도 건축학과를 결국 선택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잠깐 다른 길 쪽에 약간 이렇게 눈을 돌렸어도 저는 건축 설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건축학과를 선택했는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본인의 욕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선택을 과감히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선장은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사실 학기 중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운다든지 인턴십을 한다는 거는 매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해내는 사람들은 본인 마음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에서 진짜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도 많은 과제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그걸 쪼개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은 전부 다 안 해야지만 그런 추가적인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군대 복학 후에 2학년 2학기였는데요. 그 대전에 있는 신화건축이라는 곳에 인턴십을 하고 싶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서 신화건축 대표님과 같이 면담을 했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인턴십을 너가 할 수 있겠냐?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을 한다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거절을 당했는데 건축 실무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욕구를 계속 끌고 가서 결국에는 방학 때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해보면서 아, 건축 실무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진짜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할 때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한다라는 거죠. 뭔가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는 새로운 툴을 배워보는 것도 하나의 성장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저녁 시간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학기 중에 라이노 그래스하퍼 강좌를 들어보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결제를 해놓고 방학 때 몰아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겠죠? 제 사례랑 비슷하게요.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나의 욕구, 그걸 행동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구심이나 궁금증이라는 게 싹 거치게 돼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떤 의구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다음 단계 점점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출발점은 돌아와서 내가 진짜 뭐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내 자신 안에 떠오르는 그 하나의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전 예시로 들었던 라이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제 강의를 들으면서 라이노와 그래스하퍼를 끝낸 학생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학생의 말을 빌리자면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자신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본인의 욕구에 마주해서 진정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투자를 하고 라이노와 그래스하퍼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배웠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제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대학교에서 막 인싸가 돼가지고 놀고 싶었던 그런 제 마음과 그리고 건축 설계에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었던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열정만 가득해서 근데 또 그 방법은 몰라서 힘들어하고 방황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상담 같은 것도 참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주변에서 좋은 어른들이 제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건축사까지 따고 건축 설계를 직업으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헤매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니면 궁금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고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해 주시고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도 시청해 보세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